어머, 와, 이거 뭐지?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현장님, 제가 요즘 힘듭니다. 왜? 선배인 척 하느라고. 제가 준비를 하다가 네. 예전에 그 컨티넨탈 저희가 시승했었잖아요. 완전 그래서 초창기에서 그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제 과거가 담겨 있는 영상이잖아요, 그거. 김성훈의 리즈 시절. 와, 그거 진짜. 다 어떻게 안 없어지나요? 연구 아니 왜 보존인가? 그렇게 귀한 자료를 왜? 와, 김성훈 기자가 그 끔찍해요. 후배들한테 이제 선배 노릇하기. 와, 참. 끔찍합니다. 그런 시절이 네, 있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오늘의 김성훈이 있는 거니까 되게 그렇죠. 중요한 거죠. 오늘 시승할 차가 뭡니까? 캐딜락의 대형 세단 리본 CT6입니다. 네. 오늘 이제 CT6를 시승하게 됐는데 CT6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시승을 저 혼자 한번 했었고요. 네네, 2016년도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번에 또 살짝 바뀌어가지고 네네. 좀 리본 CT6로 새롭게 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CT6 찾아보니까 1세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캐딜락에서는 대형 세단이 이제 나온 거예요, 최근에? 그 지난번 그 링컨 컨티넨탈 그때 내가 그 생각이 나서 네. 그때 김성원 기자가 네. 도대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싶어서 봤거든. 그때 그 컨티넨탈하고 캐딜락 CT6 그러니까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의 대형 세단, 플래그십 세단의 어떤 히스토리들을 그때 잠깐 이야기했더라고. 그 뭐 그 얘기를 잠깐 다시 하면 네네. 의외로 재밌는 이야기가 캐딜락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만든 분이 헨리 마틴 릴랜드라는 분인데 그분이 캐딜락을 설립을 해가지고 네. 차를 생산을 하다가 이제 GM 그룹이랑 조인트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GM 산하로 캐딜락 브랜드를 이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공동 운영을 하다가 GM의 이제 회장이었던 듀런트랑 나중에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GM을 그렇죠. 나온 다음에 다시 만든 거죠. 링컨이라는 브랜드를 또 만든 네. 거야.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그때 그런 얘기 한 했었거든요. 사람이었다고. 네. 네. 그래서 결국 그분이 이제 그 링컨 브랜드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 링컨은 이제 다시 또 포드에 네. 매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양대 럭셔리 브랜드가 링컨과 캐딜락인데 둘 다 같은 분이 만들었다. 참 그런 정말 역사적인 맞아요. 좀 재밌는 그런 생각나네요. 사건이 네. 있었고요. 캐딜락에서는 계속 기함들이 있었죠, 네. 당연히. 그리고 캐딜락 하면 또 8기통 V8 엔진으로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캐딜락도 미국에서 대형 세단의 위치를 늘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링컨도 대통령이 타는 차로 유명하고 그쵸. 캐딜락도 캐딜락도. 대통령이 타는 차로 유명하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네. 같은 경우에는 캐딜락 원을 타고 있잖아요. 사실 그 차는 어디서 그거 보면 실제로 양산차도 아니야. 그냥 대통령만을 위해서 특별히 크게 만든 정말 세상에 한 대밖에 없는 그런 차를 만들어 줄 정도로 코스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캐딜락에서 나온 기함인데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이제 캐딜락 드빌부터는 알고 있어요. 네네. 예전에 이제 캐딜락 드빌 또 스빌 그러다가 이제 DTS, STS 그런 모델들까지 그 캐딜락의 기함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러다가 그 DTS 이후에 한동안 단종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뭐 네.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기함이 단종이 되고 5시리즈급의 요거보다 아래급 조금 CTS가 작겠네요. 등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캐딜락의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흔히 말하는 그 영철 기자가 좋아하는 물침대. 미국 차들 하면 떠오르는 그 물침대 같은 스타일의 차들이 그 전까지 모델이었고 CTS 이후에 캐딜락이 변화가 돼요. CTS는 여러모로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CTS는 완전히 독일차 같을 정도로 막 엄청 단단하게 만들어서 야 이게 무슨 미국 차가 이렇게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CTS가 1세대가 나오고 그게 2세대를 거치고 그 이후에 한동안 기함은 단종이 돼 있었다가 이제 CTX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바뀐 캐딜락의 기함으로 CT6가 등장을 한 거죠. 아, 공백기를 갖고 다시 그렇죠. 나타난 네. 거네요. 아, 재밌는 게 링컨 지금 현재 기함인 컨티넨탈 네. 같은 경우도 컨티넨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다가 잠깐 단종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뭐 MKS 이런 모델들 하다가 다시 이제 컨티넨탈 이름으로 돌아왔거든요. 네네. 거기는 뭐 기함의 자리가 공백이진 않았지만 캐딜락 같은 경우 아예 기함 자리를 공백으로 뒀다가 지금 복귀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CT6 같은 경우는 이 차 전에 이제 그 전에 기함이었던 드빌, 스빌, 뭐 DTS 이런 차들이 다 앞바퀴 굴린 모델이었어요. 지금 후륜구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어떤 경제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앞바퀴 굴림으로 갔다가 에쿠스도 1세대나 앞바퀴 굴림이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지. 네. 그때는 진짜 후륜구동은 벤츠 BMW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전 세계를 통틀어서 후륜구동 그러면 스포츠카들을 네. 제외하고는 벤츠 BMW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물론 뭐 도요다에도 후륜구동 대형 세단도 있고 일부 모델들이 있긴 있었지만 제규어도 있고 다 있긴 있었구나. 그래도 그 당시는 진짜 대형 세단도 다 앞바퀴 굴림으로 다 만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후륜구동으로 다들 바뀌었고 캐딜락도 후륜구동 CT6가 등장을 했죠. 그런데 페이스리프트가 된 것 뿐인데 꽤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게 페이스리프트도 사실은 그것도 또 좀 애매해. 이게 16년에 나왔는데 지금 2년 만에 나온 거 작년에 나왔거든요. 페이스리프트를 하기가 글로벌에서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페이스리프트가 맞느냐라고 따져보면 그것도 또 좀 애매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변경이 된 건데 네네. 캐딜락에서도 고성능 버전이 있거든요. V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래서 CTS V 또 ATS V라는 네. 모델이 있는데 작년에 그 고성능 모델이 출시가 네. 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CTS V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는데 그러면서 디자인이 바뀐 거예요. 그때 이제 에스칼라 컨셉트에서 선보였던 디자인을 많이 그 데리고 왔죠. V 스포츠에다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쁜 거야. 근데 V 스포츠에만 적용하기에는 좀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그냥 V 스포츠 만드는 김에 그냥 기존 CT6도 그냥 바꿔버려. 그래서 진짜 그럴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실내도 바꾸고 외관도 바꾸고 해가지고 지금 기본형 모델인데도 네. 이게 V 모델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 에스칼라 디자인이 적용된 모델로 맞아요. 디자인이 바뀐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떡 본 김에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해버린 거야. 뭐 고객 입장에서 나쁘지 않죠. 맞아요. 그리고 이 하위 트림이랑 상위 트림이 스포트가 들어간 트림에는 네네. 그 메쉬 타입 그릴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그게 V에서 온 거죠. V 스포츠에 그 맞아요. 바디 킷이 적용이 돼가지고 네. 굉장히 멋진 스타일로 적용이 됐고 오늘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옵션이나 뭐 그쵸. 그런 기능으로 따지면 플래티넘이 사실은 상품성이 더 높아요. 네네. 위에 스포츠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바디 킷 자체가 좀 더 많이 붙어요. 돈이 좀 많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옵션으로 기능으로 따지면 지금 이 차가 사실은 좀 네. 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CT6를 뭐 저번에 송 기자가 안 타봤으니까 맞아요. 저 진짜 궁금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사이즈 먼저 잠깐 살펴보면 근데 이제 휠 베이스는 똑같죠. 그래서 전장이 CT6가 처음 등장하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형 세단의 기준은 S클래스잖아요. 근데 S클래스랑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휠 베이스가 있고 롱휠 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리무진 모델이 또 따로 있는데 CT6가 등장하면서 S클래스의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하고 롱휠 베이스 모델 중간 사이즈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네네. 충분히 커진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롱휠 베이스만큼 크진 않더라도 굉장히 커진 차체로 등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EQ900이랑도 비교를 해보면 EQ900도 그 S클래스 스탠다드하고 롱휠 베이스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CT6는 EQ900보다는 살짝 작은 휠 베이스도 조금 짧고 길이도 조금 짧은 그런 모델로 출시가 됐다가 이번에 이제 그 리본으로 바뀌면서 길이가 더 늘어났어. 40mm. 네, 그렇죠. 사실은 정확히 42mm가 늘어나가지고 길이가 늘어나면서 휠 베이스는 지금 G90보다 여전히 조금 짧긴 하지만 길이는 얘가 더 길어진 거죠. 그래서 거의 G90이랑 비슷한 사이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대충 정리가 되죠. 그렇죠. 이 차의 클래스가 어딘지 뭐 제대로 기함으로 나왔다고 네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휠 베이스가 3m가 채 안 돼요. 길이는 5m가 조금 넘지만 그러니까 사실 컨티넨탈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얘보다 한 사이즈가 더 작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컨티넨탈이 링컨의 기함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기함이긴 하지만 굳이 이제 따지고 보면 얘보다는 사이즈가 살짝 더 작은 그런 위치에 포함되고 있어서 이 차의
존재감이 더 네.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사실 뭐 바뀐 부분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물론 뭐 내부적으로도 많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핵심은 디자인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에스칼라 컨셉 디자인이 적용된 리본 CT6의 디자인을 네. 한번 살펴보죠. 일단 첫눈에 아까 송은 기자 나한테 보자마자 뭐라고 막 했는데 어때요? 너무 예뻐요. 근데 예쁜 왜냐면 거 맞아? 근데 진짜 예뻐요. 진짜 맞아? 네, 진짜. 맞지? 네. 이뻐진 거 맞지? 진짜 많이 예뻐졌죠. 네. 와. 이번에 여기 들어간 그 에스칼라 콘셉트 디자인 언어가 네. 이제 캐딜락의 패밀리 룩으로 이제 자리 네. 잡게 되는 건데 네네. 그 언어가 CT6부터 들어갔대요. 음. 근데 차차 다른 차종에 들어가는데 네. 그 디자인 언어가 딱 말해서 약간 각진 거를 잘 다듬어 놓은.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이게 지난번이랑 비교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지금도 보면 굉장히 예쁘잖아. 네. 근데 지난번 바뀌기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예뻐졌는지가 네. 확실히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특히나 이 그릴 쪽이 이 전체적인 형태는 좀 비슷해요. 근데 지난번에 이게 굉장히 두껍고 네. 안에도 이게 두껍게 적용돼 있는데 이게 두꺼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데 좀 여기 굉장히 좀 샤프하게 뾰족하게 네.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좀 약간 두꺼우면서 둥글둥글 해가지고 무거워 이게- 보였죠, 좀. 그렇지. 이게 좀 뭔가 샤프하고 선명한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덩치는 큰데 조금 뭐랄까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그 좀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샤프해지면서 인상이 굉장히 선명해져가지고 네.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지난 모델에 비해서 더 부드러워졌고 네. 수평 라인도 많이 쓰여서 더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음. 지난번에는 이쪽 램프가 같이 내려와서 그렇죠. 굉장히 좀 긴장감 있어 보였거든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옆으로 내려와 있었죠. 네. 그래서 그게 흔히 말하는 이렇게 눈물찍 네,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눈물찍의 느낌이 사실 거의 없어지고 정말 예쁘게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 그래서 에스칼라로 가면서 네. 기존의 캐딜락이 약간 투박하다 그 수식을 좀 빼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보면 사실 엣지 있는으로 바뀌는. 에스칼라도 네. 사실 뭐 컨셉카라고 그러면 막 진짜 막 늘씬하고 막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아니거든요. 뭐 캐딜락이 늘 이렇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사실 그냥 얼핏 보면 드는데 막상 바뀐 변화를 직접 보면 와 진짜 잘 바뀌었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모서리에 다 사포질 해놓은 느낌이에요. 지난 네. 모델에 비해서. 지금 뭐 프레리드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릴 안쪽에도 보면 요거는 지금 플래티넘 맞아요.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의 그릴이 적용되어 있는데 스포츠 모델에는 메쉬 이 타입에서 타입으로 뭔가 적용이 크게 되어 뻥 있죠. 뚫려 네. 있는 느낌. 메쉬 타입의 까만색.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V 타입의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이 방패 모양, 그죠? 캐딜락의 이 방패 모양이 여기도 하나하나가 다 방패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뭐 실내도 그렇고 많은 곳에 캐딜락 이 엠블럼의 방패 모양이 여기저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부분, 요 밑에 부분들도 다 조금씩 바뀌었고, 네. 그리고 이 안쪽에 그릴 셔터도 적용돼 있어요. 아. 그래서 주행하다 보면 냉각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열어놓고. 그럴 때는 열어놓고 있다가 굳이 더 이상 냉각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속도랑 상관없이 지금 상황을 컨트롤 체크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막아서 공기 저항을 좀 줄이고 효율성이 더 높게끔 그렇게 그쵸. 그릴 셔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나이트 비전 있잖아요. 네네. 그 카메라가 저기 있대요. 룸미러. 나이트 비전 사실 나이트 비전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부터 저는 시승을 했었거든요. 우와. 언제예요? 몰라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사실 캐딜락이 처음 나이트 비전을 선보여가지고 네. 와 그때마다 정말 신기하다 그랬는데 뭐 여전히 나이트 비전 하면 캐딜락 뭐 그런 수식어가 적용이 될 정도로 뭐 캐딜락이 네. 열심히 잘 밀고 있는 기능이죠. 와 여기도 캐딜락 예쁘게 새겨놨네. 옆모습은 사실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없죠. 근데 좀 늘씬한 느낌은 확실히 좋죠. 맞아요. 그리고 깨끗해요, 뭔가.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단정해요. 각이 이렇게 빡빡빡 져 있는데도 네. 이렇게 늘씬한 느낌이 맞아요. 나는 게 그게 이 차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송은 기자가 처음에 아까 나보고 이야기했던 말 편집자님한테 어울린다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약간 약간 나이도 스포티한 걸 조금 좋아하시잖아요. 들어가고 나이도 조금 들고 그러면서 뭔가 또 샤프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울리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인 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이런 차 타면 이게 지금 이제 경쟁 모델을 사실 네. 살펴보면 S 클래스 7 시리즈 AA 뭐 제규 XJ 아니면 뭐 현대기아로 와서 또 G90 이런 차들 있잖아요. 묵직한 모델이 진짜 네. 많죠. 디자인으로 따지면 얘가 나쁘지 않은 거야. 제일 젊어 보여요, 사실.
그 정도예요. 모델과 네. 비교해도. 맞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캐딜락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따지면 제일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도 이번에 디자인이 바뀌면서 정말 젊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열심히 그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야, 디자인이 참 잘 나왔어요. 휠은 기존이랑 똑같은 디자인이고요. 여기도 보면 여기는 무광인데 안쪽은 좀 크롬처럼 아, 그러네요. 반짝거리게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좀 차이가 나고요. 20인치 휠을 장착을 했고 근데 되게 얇은 것 같은데. 그렇죠. 고성능이니까 아, 지금 40 시리즈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245, 40, R40, 20이니까 상당히 좀 스포티한 이미지를 네. 강조한 그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도 조명이 들어와요. 네. 밤 되면 여기 불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뭐 예쁘게 해놓은 것 같고. 그 옆모습에서 좀 많이 시선을 끄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뭐냐면, 벤츠 S클래스하고 마이바흐의 차이가, S클래스는 이게 없고, 이 라인이 이렇게 도어로 그냥 떨어지죠, 바로 떨어져요. 그냥. 여기가 없어. 그렇게 해서 S클래스는 차가 좀 더 작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S클래스도 그 작은 차가 아니잖아. 근데 마이바흐는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안에 커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바흐랑 S클래스랑 두 개를 세워 놓으면 네. 마이바흐가 정말 고급스럽고 커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그 디자인의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 요 부분인데. 요 부분. 그렇죠. 그쵸. 그랬는데 맞아. 지금 이 CT6도 이걸 길게 뽑아가지고 저 G90도 이렇게 없거든요. 네. G90도 그냥 바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차체 크기를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느낌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뒷모습은 뒷모습도 많이 바뀌었죠. 네. 원래 이 부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그렇죠. 부분이 네. 이제 가로형으로 생기면서 네. 뒷모습에서도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크롬바로 연결된 부분, 이 부분도 추가가 된 부분이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뒷모습 중에서 보여 바닥에? 아 여기네 여기. 뭐 두 줄이 가 있는 네. 거예요? 뭐, 여기 왜요? 여기 보이지 보이지? 아. 네. 지금 너무 너무 밝아서 지금 표시가 안 나는데. 그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보이는데 캐딜락 글씨? 마크예요. 캐딜락 마크. 아, 예, 캐딜락 마크인데 이게 뭐냐면 네. 이게 뭘 것 같아? 그쪽 차라고. 예, 여기가 포인트야. 아. 여기를 차면 그럼 열려. 우리가 매번 어디 찰까 맨날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다 차보고 막. 어디 찰지를 몰라가지고 아. 아무데나 차도 잘 열리면 되게 좋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운데 부분을 차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차는 포인트를 딱 표시를 해놔가지고 거기만 딱 정확히. 차면 네 그러면 잘 열리고 잘 닫혀요. 와 그거 난 이거 보면서 야 진짜 기발하다. 그쵸. 아, 이렇게 여기다가 쓰는 게 좋네요. 옆에 웰컴 라이트보다 네, 더 그렇지. 제대로 네, 실용적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참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고요. 트렁크는 입구가 되게 좁아요. 그러네. 이게 아까도 저쪽을 이렇게 빼면서 여기가 조금 좁아진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 뭔가 길고 얇은 걸 넣으면 좋겠어요. 근데 근데 골프백들은 네. 넣기 편할 것 같긴 한데 안쪽은 깊으니까. 공간 자체는 뭐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확실히 그 예전에 뭐 드빌이나 그런 모델들에 비하면 공간 자체가 좀 더 짧아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내 공간을 더 넓게 확보를 네, 했던 얘기죠. 아니면 예전에 드빌 지금 재원을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 차보다 많이 길 수도 있어요. 엄청 길면서 트렁크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바닥 면적 자체가 넓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분히 고급 세단, 일반 전형적인 고급 세단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자, 뒷자리도 한번 앉아볼까요? 근데 뭔가 되게 섬세하다기보다 네. 되게 다 커요. 뭔가 디자인 파츠들이 되게 네. 투박하면 어디 안 가네요. 공간은 어때요? 공간은 생각보다는 좁아요. 그렇죠. 네. 네. 생각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미국 차들이 뭐 G90이나 네.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좀 많이 여유 있진 않죠. 이 시트도 엄청 두껍고, 두꺼워요. 네, 시트도 두껍고 막 특히나 이쪽 시트도 두껍고 그러다 네, 보니까 맞아요. 이 공간 자체가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 비하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쵸. 대형 세단인 만큼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 전 특히 그냥 착자감은 좋은 것 같아요. 쿠션 그래요? 모양이 네. 좋아요. 막 부드럽다기, 푹신푹신하다기보다 쿠션 모양이 되게 몸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쇼프 드리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대형 세단을 고려하게 되는데 캐딜락에서도 이 차를 쇼프 드리븐이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막상 제가 보니까 이 쇼프 드리븐 하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작정한 것 같진 예, 않은데요. 예. 슈퍼 드리븐을 위한 차로. 오히려 저는 오너 드리븐이 훨씬 더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없느냐 하면
보통 쇼프 드리븐 차들은 회장님이 옆에 타시면 뒤에 타시면 네. 이 밟아치고. 시트를 이렇게 그렇죠, 딱 그렇죠. 앞으로 저로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원터치 딱 누르면 딱 지가 숙여지고. 알아서 숙여서 앞으로 가잖아. 그 밟아치고 기능이 없어. 올라오고, 네. 네. 그거 아예 없어. 네. 없고 심지어는 이쪽에 워크인 디바이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해줄 수도 회장님을 없어요. 위해서 해줄 네. 수도 없는 거야. 저 문 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앞에 탄 사람이 움직여주거나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 차가 그 쇼프 드리븐으로 성격이 좀 쓰기에는 나오네요. 조금 차이가 뭐 미국 쇼프 드리븐은 이래 뭐 그렇게 하면 이야기 뭐 할 말은 없긴 없는데 뒤에 이제 모니터가 이 속에 지금 숨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시동을 걸면 나오겠죠. 그래서 모니터가 들어가 네.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수납되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해요. 보통은 그냥 고정으로 써 네.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 이게 들어가는 건 처음 봐요. 맞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진짜 드물죠. 네. 그리고 이거는 리모컨이 있으면 다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시승차에는 리모컨을 안 줬어요. 시승하다 보면 자꾸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리모컨을 안 줘서 지금 뭐 사용해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 시트 조절하는 거 그래도 이쪽에 있네요. 네. 뒷좌석에도 열선이랑 통풍 시트가 다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 보면 통풍 시트도 있고 열선 시트도 있고 마사지도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까지도 다 마사지가 적용이 되어 있더라. 와, 근데 파나레이 스피커가 여기에 딱 한가운데 들어가 있네요. 네. 전 이것도 되게 특이해요. 진짜 이 차의 자랑이긴 자랑인가 봐요, 스피커가. 지금 온도 조절도 좀 따로 다 할 수 있고요. 뒷좌석이 뭐 그 각도 조절 이런 것도 다 되니까. 네. 가장 누우면 편하구나. 등받이를 눕히려면 음. 시트까지 앞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좁으니까. 뒤는 어차피 고정이어가지고 눕히려면 내가 앞으로 몸이 나올 수. 어떤 차들도 다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차랑 뒤를 벽을 띄워 놓은 경우가 있어서 시트가 앞으로 나와 있고 등받이를 또 조절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어차피 벽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눕히는. 그렇죠. 그쵸. 조선 못 사지. 리어자는. 당겨 놓고 눕히느냐 아니면 그냥 원래 있다가 앞으로 나오느냐 네. 똑같은 거여서 지금 뭐 전동식으로 시트도 조절할 수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쪽은 좀 얕은 트레이가 있고 여기에 USB 단자가 있네요. 네. 있고 여기도 뭔가 선반일 것 같은데 여기는 선반이 아닌가 봐요. 요 안쪽에. 트레이가 좀 특이한 게 네. 좀 뭐 다양하게 올려놓기에 그냥 핸드폰 좋은 것 올려놓기에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딱 고정이 되네요. 이런 것도 봐. 이게 중간에 스토프도 없어. 보통은 이제 좀 괜찮은 차들은 여기 스토프가 네. 있어서 컵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무식하게 미국은 이 사이즈야 이러는 거지. 미국은 이 사이즈지. 네. 예. 어차피 다 커. 음. 컵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죠. 뒤에도 수동으로 선바이저가 있고 뒤에는 전동식으로 선바이저가 있고 천정도 알칸타라로 잘 덮어놔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송풍구가 이쪽에 붙어 있어서 오,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끔 이렇게 막 많이 더울 때 있잖아. 금방 시원한 바람이 막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이거를 이제 다이렉트로 해서 그쵸. 잠깐 그래서 금방 시원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코앞에서 나오게.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시원해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면 되니까 정말 막 저번에 우리 뭐였더라 리무진 한번 시승하는데 막 더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차 진짜 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으면 바로 그냥 시원하게 쓸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저는 왜 이렇게 손잡이가 투박하죠? 진짜 두꺼워요. 근데 좋긴 한데 와 그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놓은 손잡이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얘 때문에 이게 좀 멀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도 BMW처럼 네. 그 레버를 2번 당기면 후크까지 바로 풀려서 이렇게 막 들기만 하면 되네요. 찾을 필요 없이 오. 그냥 바로 올리면 되죠. 자, 여기 어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네, 이 차에는 3.6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334마력, 네. 최대 토크는 39.4 kgm를 발휘합니다. 네. 지금 이제 CT6는 국내에 처음에 3.6이 들어왔다가 중간에 2.0 터보도 잠깐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 터보는 다시 돌아가 버렸고 한 가지만. 네, 현재는 3.6만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는 3.0 터보도 있어요. 3.6 터보가 좀 더 고성능 네. 모델에는 3.6 터보가 장착되는데 자 국내에는 지금 3.6만 들어와 있어서 네. 사실 캐딜락 특히나 기함은 예전에는 8기통이었거든. 캐딜락 하면 V8 특히나 이제 캐딜락 하면 네. 예전에 뭐 노스스타 500이랑 막 이런 노스스타 알아? 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3.6 정도만 하더라도 힘이 워낙 강하니까 지금 G90 같은 경우는 3.8에 315마력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얘는 3.6인데 334마력이니까 G90보다
배기량은 좀 더 낮은데 출력은 좀 더 높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승할 때 네. 와, 달리기 실력이 장난 아니었거든. 그래서 오늘 또 그 부분은 아마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따가 달리기 실력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거 터보도 아니고 네. 그냥 직분사잖아요. 네네. 그러면 고배기량? 엔진에 약간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어. 이 뭐 다른 데의 이 엔진은 좀 고배기량인데 네. 지금 캐딜락의 CT6에는 고배기량도 아니고 얌전한 배기량. 그렇죠. 여기는 한 8기통 4.6 이런 거 들어가줘야 이제 고배기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다 지금은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다운사이징이 네네. 충실하게 돼가지고 사실 3.6 엔진만 하더라도 힘이 진짜 좋아요. 좋더라고요. 아, S클래스 탔을 때 그 악몽이 떠오르네요. 악몽이요? 아, 아까 소원 기자가 걱정이네. 그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네. 네, 그 생각을 들으면서 성원 기자랑 좀 안 어울릴 것 같다는 네, 생각. 저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테마를 좀 바꾸고 신인성은 진짜 좋은데 어, 색감이 예쁘진 않네요. 옵션에서 테마를 일반으로. 오케이. 가시죠. 이거 전자식 레버로 바뀐 거죠? 네, 네. 저는 차라리 대형 차는 SUV는 운전하기 편한 것 같은데 그렇죠. 세단은 진짜 네. 쉽지 않아요. 근데도 막 밟네요. 쉽지 않아요. 와, 근데 진짜 매끄럽다. 왜 이렇게 부드럽지? 어머, 와, 약간 고배기량의 느낌인가요, 이런 게? 일단 매끄러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먼저 네.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그쵸. 엔진에서 오는 건지 변속기에서 오는 건지 서스펜션이 서스펜션에서 오는 오는 건지 예.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일단 서스펜션인 것 일단 같아요. 서스펜션이죠. 네, 일단 서스펜션인 것 그렇지. 같아요. 네. 맞아요. 와, 전반적으로 되게 유리 위를 약간 지나가는 느낌? 네. 그러니까 막 부드러운 그런 건 아닌데 음. 승차감이 단단하면서도 약간 희한하네요. 유리판 위를 가는 느낌? 최근에 이제 저희가 시승했던 차들 중에서 사실 이런 승차감은 없었거든요. 네,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새로워요. 다 이제 물리적인 서스펜션의 스프링과 댐퍼와 그런 것들의 조합으로 만들어낸 안락함과 안정성의 균형으로만 우리가 늘 접근을 했었는데 균형.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명한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1000분의 1초마다 계속 노면의 상태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끔 근데 사실 요철이 1000분의 1초 만에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그 대응한다는 게 이미 늦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이 조금만 덩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신기하다. 그죠? 네. 요철이 덩치가 조금만 크더라도 그걸 통과하는데 1000분의 1초 만에 통과 못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충격이 딱 왔을 때 그 다음 충격을 감지해 가지고 아, 요철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거를 감지를 한 다음에 바로 감쇄력을 세팅을 해줄 수 있으면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요철의 크기보다도 차가 받아들이는 건 훨씬 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서스펜션에서 굉장히 매끈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아주 심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약간 부드러움이 있긴 있어요. 네. 그죠? 약간 출렁거리는 게 조금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뭐 노멀 모드여서 그런 거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우와. 별로 스포츠 모드로 안 바꾸고 싶어지는 것 같아. 네, 되게 진짜 새로워요. 이런 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네, MRC였구나. 네, 사실 에스컬레이드 저번에 시승했겠지만 네. 에스컬레이드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승차감이 되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차가 크고 크니까, 또 네. 키가 높으니까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얼마나 효과적인 맞아요. 건지를 조금 덜 달라요. 느꼈을 수 네. 그냥 엄청 부드럽고 엄청 편한가 봐라고 네.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차들을 여러 번 타봤는데 지금까지 타본 차들이랑 느낌이 좀 다르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나 보네. 네. 오우. 그 에스컬레이드는 편했어요, 진짜. 네. 그냥 부드럽고, 되게 편하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얘는, 이거 뭐지? 좀 새로운데? 라는 네. 약간 새로운 서스펜션에 일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힘은 몸이 근데 가볍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네. 저는. 네. 약간 묵직해요. 그렇죠. 네, 여유롭고 좀 움직임 자체가. 좀 엑셀도 좀 무겁고 네. 또 핸들도 무겁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경쾌하게 나가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러면 스포츠 모드를 한번 선택을 해보죠. 오. 자,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입니다. 네. 근데 반응성이 조금 빨라지지 많이 네. 빨라지진 않네요. 차이가 크지 않아요. 네. 그래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승차감이 좀 달라졌나요? 아니, 승차감도 그렇고 승차감은 똑같은 반응이 거죠? 아, 그래요?
엑셀에 대한 반응이 아까보다 아까보다는 네. 조금. 근데 전체적으로는 진짜 좀 묵직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엑셀 반응이. 그리고 좀 깊이 밟아야 돼요. 맞아. 진짜. 제가 아직 그 S클래스 매직 바디 컨트롤 안 타봤잖아요. 아직도 안 타봤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그때 AMG 63 타봐가지고 사실 그것보다는 이게 더 부드럽고 더 좋은데요. 아, 그럼요. 네. 아까 그 S클래스의 악몽이 그 AMG 63 AMG. 네, 63 그거구나. AMG였죠. 아, 승차감도 단단하고 차도 엄청 크고 힘은 장난 힘은 아니고. 엄청 세고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또 그런 맛에 타시겠지만 많은 맞아요. 분들이. 아니 근데 그 차는 실제로 그 포매틱이 적용되면서 네. 승차감이 너무 딱딱해진 게 네, 너무 맞아요. 딱딱해요. 아니, 포매틱도 포매틱이고 지금 현재 AMG가 그때 너무 딱딱하게 좀 많이 갔던 그 타이밍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 네. 그 AMG S63 같은 경우에 그때 좀 진짜 많이 딱딱했었죠. 아 근데 이렇게 코너 돌아 나갈 때는 네. 오우. 왜 이렇게 야, 큰 차 같지가 않아요. 김성훈 기자 지금 스키드음을 막 난리 뿌리면서 지금 오우야. 아니, 별로 세게 안 밟았는데? 이야. 왜 나지? 이게 또 좀 사륜구동이기도 그립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사륜구동이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매끄럽게 주행을 하는데 지금 소홍 기자가 좀 잘 돌리네. 그쵸. 그렇다는 거는 제가 운전하기에도 조금 자신감이 붙는다는 건데 그래서 야 코너에서 좀 되게 작은 차처럼 잘 네네. 돌아가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소홍 기자가 운전하기에 적당할 정도의 네. 그런 그립감과 또 뭐 조향 감각 그 같은 걸 조향 갖고 감각.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네. 저는 아직 산길을 아직 안 타봤는데 네. 제가 이제 도로에서 타면서 제가 타기에는 조금 산길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조금 부드러워서 예리함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소홍 기자한테는 어쩌면 딱 적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거 좀 재밌는데요, 이거? 이게 덩치가 큰데도 네. 소홍 기자가 재밌다고 할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크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도록 뭔가 많은 시스템들이 좀 도와주는 것 같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거 있죠. 사륜구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륜 조향. 사륜 조향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코너 돌 때는 바퀴가 반대쪽으로 도는 거죠, 지금 맞아요. 앞바퀴랑 뒷바퀴가. 네. 그래서 좀 작은 차처럼 돌아 나가는. 맞아요. 회전 반경 자체가 굉장히 더 작아질 작아요. 수 있는 네. 거죠. 큰 덩치에 비해서. 아까 유턴할 때도 네. 꽤 넉넉하게 돌았어요. 맞아요. 굉장히 큰데 차가. 그리고 스티어링을 돌리는 정도도 훨씬 적어요. 네. 보통 유턴하기 위해서 막 감아야 되잖아. 네. 근데 그렇게 안 감아도 결국 이제 경쟁 모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제 이 차는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G90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거의 겹쳐요, 가격이. 물론 이제 옵션이라든가 직접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나겠지만 가격대의 포지셔닝은 G90이랑 굉장히 겹치는데 사실 G90이 차가 워낙 좋잖아요. 네. 워낙 고급스럽고 특히나 뭐 첨단 사양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과연 G90하고 이거를 비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얘가 참 답이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떤 포텐셜이라든가 기본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차는 지금 바디에 알루미늄이 62%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 자체에 알루미늄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경량화에 되게 신경 썼더라고요. 그래서 경량화도 정말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마그네틱 라이드가 아직까지 현대를 포함해서 국내에서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 기아가 최근에 서스펜션 세팅을 굉장히 매끄럽게 잘 하고 있지만 이제는 마그네틱 라이드가 됐든 아니면 매직 바디 컨트롤이 됐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로. 도입해야 될 시기예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G90을 타보면 정말 편하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단함 속에 작은 요철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 뭐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긴 하지만 그보다 상위 차들이 갖고 있는 그 더 고급스러운 안정감, 매끈함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차들도 그걸 도입해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이 차에는 어쨌거나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또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앞선 부분들이 또 있는 네. 거죠. 이거 조향 감각이 진짜 탁월한데요. 이거 진짜 인상 깊어요. 진짜? 네. 되게 편해요. 이 큰 차를 다루기가 네. 되게 쉬운 이유가 조향 감각이 되게 열심히 저를 도와주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쉽지 그거는 않아요. 아마
스티어링의 감각도 그런데 무게도 너무 좀 편하고. 그 사륜 조향의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송은 기자가 느끼기에는. 저는 그리고 그래도 묵직한 편이긴 한데 맞아요. 되게 네. 편해요. 그 무게가 적당해요. 과하지가 않아서. 김송은 기자가 이제 이런 대형 세단 가지고 산길을 막 재밌다고 이야기하고 탈 정도가 돼버렸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진짜 이거는 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